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유전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등교하고 또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고 추석이 지나고 막 이래서 정신없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또 이제 많이 풀어져서 익숙치 않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추석 연휴도 다 지나가고 했으니까 추스려서 좀 이렇게 집중하고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조금 궤도를 맞춰간다는 생각으로 잘 추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문제풀이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풀이라 설명하는 거에 비해서 재미는 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 알아가면서 익혀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또 자신의 수준을 좋게 올려간다는 생각으로 차츰차츰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유전에 대한 기출문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대립 유전자 C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표는 그 기억,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C별에 대한 DNA 상대량이 나와 있는데, 자, 보니까 C와 C별에 대해서 자, 기억은 C별이 2개 있네요. 그래서 C별 2개. C별인 사람인데 유전병으로 나왔네요. C별이 유전병이다. 그리고 C가 그러면 정상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니은을 봤더니 정상만 나온 상태가 되고, 그리고 디귿을 봤더니 C별을 가지고 있네요. 자, 디귿은 남자인데 C별을 가지고 있다. C별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성염색치상이 존재한다면 C별만 가지고 있어서 유전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상이라는 얘기는 정상 C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남자도 2개의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C별이 같이 있는데 정상으로 나타나니까 정상이 우성인 형제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계도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좀 살펴보면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C별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의 남편도 C별.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CC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억의 남편 C 하나 이상, 리을의 엄마, 기억의 딸은 C별이라는 것. 정상 아빠로부터 받았지만 기억으로부터 C별을 물려받기 때문에 C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리을은 C 하나 이상 갖는 상태가 될 텐데, 이제 문제에서 리을과 미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을 가진 여자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근데 이제 유전병 유전자가 상염색치상이 존재하니까 유전병이 될 확률과 여자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먼저 유전병을 가질 확률은, 자, 리을이 지금 유전자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C일 수도 있고 C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C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CC가 될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CC별이 될 확률은 3분의 2라고 했는데, 그러면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오려면 리을이 CC일 때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CC별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을이 CC별이 될 확률 3분의 2에서 그때 C별 사이에 유전병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전병이 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가 될 확률도 고려해야 되니까 여자가 될 확률 2분의 1,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면 6분의 1, 2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어떤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유전병 기억은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요.
A는 정상, A별이 유전병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의 유전병 유전자가 이형접합이다. 1이 이형접합이라는 얘기는 A도 있고 A별도 있는데, 자, 정상 유전자도 있고 유전병 유전자도 있는데 유전병이 나타났네요. 유전병이 우성이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자료가 주어졌네. 자,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이 유전병 유전자가 위치하는 곳이 성염수치인지 상염수치인지 확인할 때, 자,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가계도 분석의 팁,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열성인 여성이 정상이 열성이니까, 자, 정상인 여성이 여기 있네요. 근데 이 열성인 여성의 아들, 아빠를 봤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르면 아들이 다르네? X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네? 상염수치상에 존재하는 유전이다가 확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 확인해 보면 정상이 열성이니까, 자, A 정상들 AA 2번도 AA가 되고요. 자, 이제 유전병인 사람들 A별 하나 이상 갔는데 모르고요. 자, 1번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A별 하나를 갔는데 아빠 때문에 A도 가지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알고요. 자, 2번의 남편 같은 경우에 A별을 하나 이상 갔는데 엄마 때문에 A도 갖고 있다. 그리고 3번은 그러면 A별에 2번 때문에 A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1번의 아빠밖에 없네요. 자, 보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유전병 기억의 유전자는 성염수치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염수치상이 존재한다라고 확인했고요. 2는 A별 같지 않죠. A만 열성 동형접합자 A가 되는 것이고요.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에게서 유전병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자, 2는 AA고 아빠는 A별 A니까 2가 무조건 A 주게 되고, A별이 주면 A별 A 유전병 AA가 되면 정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전병이 될 확률은 2분의 1 50% 맞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 하나만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가와 나 각각 어떤 유전병 A와 B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자, A와 B는 서로 다른 염색지상에 존재한다라고 아예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가계도를 이제 분석해 보겠는데요. 가계도가 작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가하고 나를 각각 보겠는데 위에 있는 게 가가 되겠죠. 자, 가계도 분석 요령. 자,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아라. 정상 부부 밑에서 유전병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유전병이 열성 성질이 되겠고요. 자, 위치를 살펴보면 열성인 여성을 봐라. 아빠가 다르네요. 상염색지상에 존재하는 유전이어서 A로 표시를 해보면 열성 동형접합자, 열성 동형접합자, 열성 동형접합자, 열성 동형접합자. 그리고 이제 우성인 사람들 보면 3번의 부모는 다 이형접합자. 자, 1번에 아빠도 아빠만 봐서는 A, 라지 A 하나 이상인데 1번 때문에 이형접합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1번 누나도 엄마 때문에 이형접합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만 보면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는데 딸 때문에 이형접합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라지 A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거. 라지 AA 또는 라지 A 스몰 A 1대2의 비율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계도 분석 요령에 따라서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나오는데, 자, 5번, 6번이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6번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 사이에서 정상이 나왔네. 이 정상이 열성이는, 그래서 유전병이 우성인 형질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성염수치 존재하느냐 상염수치 상이 존재하느냐, 열성인 여성을 봐라. 아빠가 다르네. 얘도 역시
상형식지상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형 살펴보면 자 B에 대해서니까요. 스몰 bb 정상인 사람들이 스몰 bb 스몰 bb 스몰 bb 스몰 bb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우선인 사람들 보면 라지 b 하나 이상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이형 접합자라는 거 4번에 누나 이형 접합자 5번 같은 경우도 이형 접합자 자 6번도 아빠 때문에 이형 접합자 그리고 이어서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이 자녀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4번도 이형 접합자 확인이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됐건 B가 됐건 둘 다 상염색체상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A는 열성 형질이 되겠죠. 맞고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A일 확률은 1번과 2번 사이에서 A가 될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그리고 5와 6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B일 확률은 5와 6 사이에서 B가 될 확률은 자, 우성형질이 이형 접합자 사이에서 될 확률은 4분의 3의 확률로 되는 거죠. 4분의 3. 그래서 앞에 확률 2분의 1이 4분의 3보다 큰 건 아니죠. 2번은 니은은 잘못됐고요. 3과 4가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가 3과 4가 어딨나요? 3과 4 지금 가와 나 같은 경우에 3과 4가 이제 나타날 때 서로 다른 가에 대한 나에 대한 형질을 결정지어주는 유전자 형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제 단서가 나왔죠. 반 3은 B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3은 B에 대해서 정상이 열성이니까 스몰 bb가 되겠고요. 4의 A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자다라고 했으니까 A는 라지 스몰 a가 되어지는 거니까 3과 4에서 3과 4 사이에서 A, B 모두를 가질 확률은 자 A는 3은 스몰 AA 4는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열성이니까 열성이 A가 날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그리고 B에 대해서는 3은 스몰 bb 4는 이형 접합자 라지 B, 스몰 b 이 상태에서 자, 우상형질이 나타날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B에 대해서도 2분의 1. 둘 다 나타날 확률은 독립이니까 4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1은 퍼센트로 따지면 25%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9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 유전병 기억과 니은은 각각 대립유전자 A와 A별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요. B는 B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기억과 니은. 자, 기억 니은에 대해서 자, 그림 가는 가계도를 나타냈고요. 나는 1, 2, 3, 4에 대한 A별과 B별에 대한 DNA 상들 A에 대해서는 A별만 나타났지 A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B도 마찬가지 B별에 대해서만 나타났지 B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네요. 일단 살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별이 DNA 상대량이 2 가지고 있고요. 2는 A별이 없네. 그 얘기는 2번은 자, 1번은 A별만 가지고 있고요. 2번은 A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A별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염색체에 존재하던 상염색체에 존재하던 A별만 있게 되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A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염색체에 존재하던 상염색체에 존재하던 정확하게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자, 요들 사이에서 만약에 상염색체상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2번도 AA가 되고 1번은 A별만 2번은 A만 주게 되면 5, 6,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A별만 나오겠죠. A별만 나오고
만약에 어떤 게 유전병인지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1번은 A별만 가지고 있으니까 A별만 가지고 있고 유전병 기억에 나타나니까 A별이 유전병이고요. 자, 기억이 정상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어지고 이제 얘가 1번과 2번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가 A별이 나타나게 되니까 유전병이 나타나면 유전병이 우선, 정상이 나타나면 정상이 우선일 텐데 자녀들 보니까 5, 6, 7번 전부 다 유전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병이 우성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어지죠. 왜? 얘는 성염치에 존재하든 상염치에 존재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AA를 갖고 있던 AY를 가지고 있던 여성에겐 A를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A별을 주면 여성들은 무조건 성염수체가 되건 상염수체가 존재하고 되건 AA별이 되어지는데 그때 유전병이 나타나게 되니까 유전병이 우성이다까지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족을 보면 성염수체 존재하는지 상염수체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누굴 찾아라?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열성인 여성이 8분이 나와 있네. 자, 열성인 여성을 봤는데 자, 이 여성의 아빠나 아들은 안 나왔고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이 여성과 기억에 대해서 형질이 다르죠. 그러면 얘는 X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상염수체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2번도 AA가 되는 것이고 5, 6, 7번 전부 다 A별 A, A별 A, A별 A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7, 8번이 AA 그리고 3번도 니은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AA 4번 A별 하나 가지고 있고 4번 같은 경우에 A별 A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3번의 그림 보니까 A별은 어쩌 A만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A별을 나타내고 3번 때문에 A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니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번을 보니까 3번은 니은을 B별을 2개나 가지고 있네.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병이 나타난다. B별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병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B별이 없네. 얘는 3번은 유전병 B별 여성이니까 B별이 되는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B별이 없으니까 B만 있는 상태가 되겠죠. B만 있는 상태.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B별만 4번은 B만 가지고 있는데 얘도 앞에서 기억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상염색지상이 존재한다면 B별, B가 되어져서 자녀들은 B별만 되어지게 될 텐데 정상과 유전병 유전자가 어떤 게 우성이냐에 따라서 정상이 우성이면 다 정상만 유전병이 우성이면 유전병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8번과 9번은 정상과 유전병이 다 나오니까 얘는 상염색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상염수체, 기억은 상염수체상에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니은은 X상에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왜? B라면 B별만 나오고 둘 중에 우성인 것만 표현되는데 두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상염수체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X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4번은 Y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은 B별 Y를 가지니까 B별 때문에 유전병이 나타났는데 8번은 아빠한테서 B도 받고요. 엄마한테서도 B별을 받았는데 정상이니까 정상이 우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Y가 되어지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 유전자 형들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좀 길어지니까 바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7과 8 사이에 7과 8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유전자를 다 찾았으니까 사이에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 7과 8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인 거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남자가 되면 자, 7번이 Y 주면 아들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만나면 정상 이렇게 만나면 유전병이 되어지니까 남자아이에서 니은이 나타나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 자, A별 A와 AA 사이에서 자, 우성이 나타날 확률은 역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나타날 확률 2분의 1, 니은이 나타날 확률 2분의 1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4분의 1,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자료가 가계도가 나왔는데요. 가계도 좀 확대해 봤고요. 자, 기억은 A별이 결정해 주고요. 자, 니은은 B별이 결정해 준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A가 B가 각각 우성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얘가 어떤 게 정상인지 어떤 게 유전병인지는 안 주어졌고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성염색체상에 존재한다라고 주어져 있고 가계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가계도 분석 요령에 따라서 먼저 우열관계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자, 표현형이 동일한 부부를 찾아라. 자, 기억은 2번 표현형 동일하고 1번도 기억이 나타나니까 동일한데 6번이 안 나타났죠? 그렇죠? 안 나타났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안 나타난 정상이 열성이고요. 형질이 유전병이 우성인 상태가 됐다. 기억 1번은 까만색이니까 둘 다 나타나고 기억 나타났고 2번 안 나타났다. 나타났는데 안 나타나게 나타났으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3번 4번은 3번은 기억만 나타나고 정상이니까 정상끼리 니은에 대해서 정상끼리인데 8번 유전병이 나타났으니까 얘는 유전병이 열성이다. 그리고 정상이 우성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자,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지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자, 열성인 여성을 찾아라. 정상의 여성이 열성이네. 자, 4번이 정상이네요. 정상의 열성인 여성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9번은 같은데 8번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억은 X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얘는 상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성염색체상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니은이 X상에 남자도 여자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X상에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형들을 확인해 보면 기억은 유전병이 우성인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자, 열성인 사람부터 보면 기억이 안 나타난 사람 B, A별 그리고 4번 A별 자, 9번 A별 3번도 A별 3번 아니네요. 가계도가 같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억 없는 사람은 있고니까 자 4번, 6번, 9번만 정상이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이형적 합자인지 동형적 합자인지 확인하는데 자 6번의 부모들은 전부 다 이형적 합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5번은 A를 하나 이상 A일 수도 있고 A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A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데 9번 때문에 A별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 7번과 8번 같은 경우에는 4번 때문에 A별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A를 하나 이상 갔는데 6번 때문에 A별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어지고 니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유전병인지 열성이니까 자 X상에 존재하는 상태 유전병이 되는 거니까 6번 B별 Y가 되는 것이고 남자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은 BY 그리고 3번은 역시 BY 8번 B별 Y 9번 BY가 되어지고
남자는 다 찾았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인 사람들 5번 비별 10번도 비별 찾았으면 이제 7번은 10번 때문에 비 하나 같지만 비별도 있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4번은 8번 때문에 비 하나 같지만 비별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2번도 5번 때문에 비 하나 같지만 비별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니은 성일치상이 존재하는 거 맞죠? 자, 1, 2, 3, 4에 각각의 체세포가 갖는 A별의 수. 자, 1번 A별 하나, 2번 하나, 3번도 하나, 4번은 두 개니까 1, 2, 3, 4가 가지고 있는 A별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5개가 되고요. 그리고 7, 8, 9의 A별의 수. 7, 8, 9의 A별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거니까 같지 않죠? 5개하고 4개 서로 다르고요.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야기해서 기억은 발현되고 니은은 발현되지 않을 확률 각각 독립적인 거니까 각각 구해서 확인해 보면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상임수치상에 유전병 우성이 나타날 확률인 거니까 자, A별만 주고 A 얘가 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에 니은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자, 니은은 딸이 가면 정상 발현 Y가 가면 마찬가지로 정상 발현 그래서 발현될 확률이 2분의 1 안 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니은이 발현되지 않을 확률 2분의 1 해서 곱해주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8분의 1 잘못됐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복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전과 ABO식의 이제 응집 반응까지 같이 나와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ABO식 가계도와 유전병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계도가 작아서 좀 확대해서 그렸고요. 먼저 ABO식 혈액형부터 살펴보면 자, 표의 응집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 1의 A형이 주어졌습니다. 1은 A형이에요. 그럼 A형은 적혈구에 응집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혈장에는 응집소 뭘 가지고 있다? 베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1번의 A형의 응집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먼저 3번의 혈장은 A랑 응집을 했네. A랑 응집을 한 경우에는 알파가 있는 혈액형이다라는 뜻인 거죠. 알파가 있어서 알파랑 A랑 응집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러면 혈액형 중에 응집소에 알파를 가지고 있는 혈액형은 O형과 자, B형이 이에 해당되는 거죠. B형은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고 O형은 알파,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3의 적혈구를 보면 3의 적혈구의 1의 혈장과 응집한 결과를 보면 응집이 안 일어났다. 응집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베타와 응집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B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혈액형 중에 B가 없는 혈액형은 O형하고 A형의 경우가 B가 없는 거죠. B형하고 AB형은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혈구의 응집 결과와 혈장의 응집 결과를 통해서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O형 아니면 B형, O형 아니면 A형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O형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O형이 되어져서 O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번은 A형이지만 AO가 되는 것이고요. 2번도 뭔지 모르겠지만 O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번의 결과를 보면 4번의 혈구 자, 1의 혈장과 응집했다, 베타와 응집했다는 얘기는 자, 3번은 달리 B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B형 또는 AB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4번의 혈장의 응집 결과를 보면 A의 적혈구 A랑 응집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알파가 없는 혈액형이다 라는 뜻이죠. 혈액형 중에 알파가 없는
혈액형은 자, A형이 알파를 안 가지고 있죠. 베타를 가지고 있고 또는 자, AB형은 알파도 베타도 둘 다 없으니까 없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혈구와 혈장의 응집 결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B형 아니면 AB형, A형 아니면 AB형 중에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AB형이니까 4번이 AB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4번이 AB형이고 그러면 2번은 볼 수 있는 혈액형은 O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4가 가지고 있는 B는 A로부터 1번으로부터는 받지 못하니까 2번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B5의 B형이 되게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주어지길 구성원 2와 5의 ABO식 혈액형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5번도 B형 B5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전병 기억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주어진 가계도에서 자 우열관계 유전병 유전자의 우열관계를 살펴보면 1번과 2번이 정상이죠. 근데 4번이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유전병이 뭐다? 열성이다. 열성형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성염색체 존재하는지 성염색체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라. 이때 열성인 여성을 보면 열성인 여성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확인이 못하고 자 구성원 1과 2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구성원 1과 2의 대립 유전자는 T와 T별 중 한 가지만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1과 2는 T와 T별 중에 T와 T별이 유전병을 결정 지어 주는데 T가 정상이고요. 문제에서 T별이 유전병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근데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 1과 2는 T별 둘 중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다. 정상만 유전병만. 이때 이 둘 사이에서 만약에 상염색체상이 존재한다면 T별이 되고 그 자녀들은 T별이 된다 그랬죠. 이형적 법자가 되어지고 우성이면 다 우성이 정상이 그러니까 유전병이 열성이면 다 정상만 정상이 우성이니까 유전병이 우성이면 다 유전병만 나타나야 되는데 3번과 4번이 다르게 나타났네요. 그 얘기는 상염색체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성염색체상이 존재하는 그래서 열성인 X상에 존재하는 열성인 유전이다가 확인이 되어지니까 자 먼저 남자들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T별이 유전병이니까 T별 Y 남자들 2번은 정상 TY 자 5번의 아빠 T별 Y TY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T별 5번의 엄마는 T 하나 이상 1번 같은 경우 T별 3번은 T 하나 이상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응집 결과 그래서 4번은 우리가 A병이라고 확인했으니까 A병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없어서 어떤 걸 만나도 응집은 안 일어날 것이고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3과 5는 전부 다 T별을 갖고 있다. 지금 아까 전에 봤을 때 3번은 우리가 모른다고 했었는데 문제에서 주었었죠. 1번과 2번은 T별 또는 T만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1번도 T별이 되는 것이고 2번은 T가 돼서 T 받고 T별 엄마한테 하나 받아야 돼서 둘 다 T별을 갖고 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 아까 선생님이 놓쳤던 거 1번과 2번은 T 아니면 T별 중에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요거 생각해서 유추해냈고요. 자, 4번, 5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이면서 유전병 기억인 아들이 될 확률 각각 구해서 곱해줘야겠죠. A형이 될 확률은 AB와 BO 사이에서 A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인 거죠. 자, B형, AB형, A형이 되어져서 A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 그리고 유전병 기억인 아들이 될 확률은 아들이 될 확률도 고려해야겠죠. 아들이 될 확률 Y가 갔을 때 유전병이 될 확률은 정상 유전병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아들이 될
확률 2분의 1에 유전병 그 중에 절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모두 만족시킬 확률은 16분의 1이 되어져서 D도 틀린 내용, 맞는 건 니은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2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희와 철수의 가족 유전병과 A표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다. 기억과 니은의 A표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자, A표식 혈액형과 유전병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독립이다라는 것까지 주어져 있어요. 먼저 유전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면 자, 유전병 우성인지 열성인지 자, 표현형의 동일한 부부를 찾아라. 자, 여기도 있고 다른 자녀가 나왔네. 유전병이 열성이다. 유전병 어디다 쓸까요? 자, 유전병 열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성염시체 존재하는지 상염시체상이 존재하는지 자, 바로 열성 여성이 있네요. 아빠가 다르네요. 자, 상염시체상이 존재하네요. 자, 확인이 되어졌고 그럼 A표식도 상, 유전병도 상, 독립적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A표식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영희의 오빠가 O형이래요. 영희는 AB형이래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가 누가 정확하게 뭐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뭐 AO, 한 사람은 BO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자, 이 상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영희의 엄마가 AO가 됐건 BO가 됐건 AO가 됐건 BO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려면 어쨌거나 부모님 중에 부모님에게서 O형은 하나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O형이 아니라 O형 대립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엄마, 영희의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는 O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이 BO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대립유전자가 같다고 했으니까 니은도 BO, B형이지만 BO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가려졌는데 지금 철수의 엄마는 O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OO가 되게 되는 거죠. 자, ABO식 혈액형은 여기까지 확인이 되어진 상태. 그리고 이제 유전병에 대해서는 자, 뭐라고 놓을까요? 유전병, 대립유전자.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열성동형접합자 스몰R 자, 스몰R 자, 기억 라지얼 스몰R 자, 여기도 영희 부모님도 라지얼 스몰R 이형접합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철수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라지얼 하나 이상 근데 철수 때문에 라지얼 스몰R인 게 확인이 되어지고 이렇게까지 확인이 엄마도 라지얼 스몰R인 게 확인이 되어지고 여기도 외할머니 영희의 외할머니도 라지얼 스몰R 확인이 되어지고 외할아버지도 라지얼 스몰R 여기까지 확인이 되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유전병 유전자 상염시상이 존재한다. X 아니죠. 영희의 동생과 철수의 동생이 같은 혈액형으로 태어날 확률이라고 했어요. 먼저 철수의 혈액형부터 먼저 살펴보면 철수의 동생은 철수도 B형 아니면 O형이 되는 거죠. 철수의 동생도 B형 또는 O형이 되어지게 되는데 철수의 남동생이 B형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B형 아니면 O형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되고 그럼 영희의 동생도 B형이 될 확률을 가지고서 확인해 보면 A하고 BO 사이에서는 B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인 거죠. 이게 가능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O형일 때도 O형이 될 확률이 2분의 1. 또 마찬가지로 영희의 동생도 O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B형일 때 같은 확률 8분의 1. O형일 때 같은 확률 8분의 1. 둘 다 가능한 거니까 5의 확률이니까 합하면 되는 거죠. 8분의 1 합하면 4분의 1. 여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영희의 동생과 철수의 동생이 모두 유전병을 가진 B형으로 태어날 확률. 자, 그러면 B형이 될 확률이
자, 둘 다 B형이 될 확률은 8분의 1이었죠. 철수가 B형일 확률 2분의 1. 영희 동생이 될 철수가 아니라 철수 동생이 될 확률, 영희 동생이 될 확률이 4분의 1. 거기에 둘 다 유전병을 가질 확률이니까 유전병을 가질 확률, 철수 동생 유전병 가질 확률 4분의 1. 거기에 영희 동생도 가질 확률 4분의 1이 되어져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다시 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철수 동생이 유전병이 될 확률 4분의 1에 B형이 될 확률 2분의 1. 거기에 영희 동생이 유전병이 될 확률 4분의 1에 역시 B형이 될 확률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야? 128분의 1인가?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친구들 잘못됐다. 맞는 건 니을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에서 하나 추가 설명해 보면 지금 가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계도를 보니까 여기가 엄마가 유전병이네요. 그래서 라지알 스몰알이 아니라 스몰알 스몰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 조금 착오가 있는 게 철수의 동생이 유전병이 될 확률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에 B형이 될 확률 2분의 1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64분의 1이 된다는 거 다시 정정합니다. 자, 이어서 33번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사람의 유전과 돌연변이에 대한 자료. 그래서 빈칸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내용을 채워보라고 했는데요. ABO식 혈액형의 ABO식 혈액형은 복대립 유전이며 표현형의 종류는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자, 표현형의 종류는 네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키는 형질 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수가 어떤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유전자 수가 많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표현형이 다양하고 전체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그러한 유전을 하나 형질에 여러 쌍의 인자가 관여하는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이 되겠고요. 자, 겸형 적혈구 분열증은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DNA 이상이 생긴 DNA의 일부가 변화가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의 이제 유전병 아직 유전병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유전병 중에 염색체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염색체 돌연변은 보통 증후군이 붙어요. 큰 변화여서. 근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증, 병 이런 거가 붙는다라는 거. 물론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서도 증후군 안 붙는 게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은 증후군이 붙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 가계도입니다. 자, 나는 그리고 1과 5의 혈액에서 관찰되는 응집원과 응집소를 나타낸 것인데 자, 나는 보니까 1의 혈액은 응집원 A도 가지고 있고 응집소도 있네요. 1번은 A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응집원 A하고 B를 모두 가지고 있네요. A, B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A형과 2번 무슨 형 사이에서 A, B형을 3번에 A, B형이 나왔다. 그러면 A, B형이 가지고 있는 A하고 B 중에 B는 누구에게서 물려받는 거예요? 1은 A형이니까 1은 B에 대한 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는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4번은 B형이네요. 자, A형은 B형에게 A를 줄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이 A5일 수 있는데 A라면 A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4번 B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은 A5가 되는 것이고 5를 줘서 4번이 B5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길 단 2의 ABO식 혈액형은 동형접합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2번은 BB일 수도 있고 B5일 수도 있는데 동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BB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면 4와 5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 중에 이와 같은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을 갖는 딸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딸이 태어날 확률 2분의 1에 이와 같은 BB가 될 확률, BO와 AB 사이에
BB가 될 확률은 4분의 1인 거죠. AB, BB, AO, BO가 되니까 4분의 1을 돼서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자, 35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인의 가족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기억은 자, X 염색지상에 존재하네요. 반선 유전이고요. R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R이 R에 비해서 우성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인의 가족 구성원은 가기도 그려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영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자, 부모님은 기억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빠와 영희에게서 기억이 나타난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병 유전자가 어쨌거나 부모님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돌연변이가 나왔지만 생겨도 어쨌거나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가지고 있는 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부모는 가지고 있지만 안 나타났으니까 열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주어진 게 오빠와 영희에게서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요. 체세포 한 개당 X의 염색체 수가 오빠가 많대요. 영희보다. 자, 그리고 오빠와 영희가 태어날 때 각각 부모 중 한 사람의 감수 분열에서 성형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오빠하고 영희가 태어날 때 그랬지. 엄마하고 아빠는 정상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아빠 XY를 가지고 있고요. 엄마 XX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빠는 정상을 나타내는 그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엄마도 정상을 나타내는 그 정상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나는데 열성은 그러면 엄마한테서만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상의 경우라면 XY를 갖는데 오빠는 스모라를 가져야 유전병 유전자를 가져야 유전병이 나타나는 건 정상적인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영희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X를 2개 갖는데 나머지 하나가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 엄마한테 유전병 유전자를 갖는데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정상의 경우에는 영희는 무조건 정상이 돼야 돼요. 근데 유전병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정상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정상 유전자가 없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X 염색체가 정상이라면 오빠는 하나, 영희는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영희가 더 적으려면 2개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희 같은 경우에는 X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핸드폰 배터리가 그래서 잠깐 했어요. 자, 그리고 오빠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되면 남자가 되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Y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Y는 아빠한테 정상적으로 물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희가 X를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아빠한테 안 받고 엄마한테 둘 중에 얘만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도 없으면 안 되나요? 네, X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터너 증후군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없다. 그러면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니까 X를 전혀 안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만 갖게 되는 것이고 오빠가 되면 남자가 되니까 Y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빠가 영희보다 X의 염색체 수 하나 더 많으려면 X를 최소한 2개 가져야 되는데 이게 나타내면 이 두 X 모두 스몰R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형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빠는 XXY가 되는 상태 이런 유전병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했죠. 그리고 영희는 X 하나만 가지고 있는 터너 증후군이 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비분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영희는 이 X는 엄마한테 받았고 아빠한테 X를 안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빠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아빠 쪽에서 n-1과 엄마 쪽에서 n이 만나서 2n-1이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오빠는 Y는 누구한테 받아? 아빠한테 받아야 되고 이 X를 누구한테 받는다? 엄마한테 2개를 모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또 비분리가 언제 일어나느냐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영희는
하나가 적은 거 n-1은 1분열 때 일어나도 2분열 때 일어나도 다 n-1에 형성되기 때문에 영희 쪽에서는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된 것까지 확인하지만 언제 비분리가 되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오빠 쪽에서는 이 x를 둘 다 엄마한테서 받았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x는 하나는 정상 하나는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받은 두 x 모두 유전병 유전자를 가져야 되니까 똑같은 게 비분리가 되는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되는 제2분열 때 비분리가 된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빠는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가 수정된 건 맞긴 하지만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이라고 했어요. 기억 틀렸고요. 영희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감수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아버지 쪽에서 일어난 거 맞고요. 체세포 한 개당 스몰 R의 수는 어머니 하나 있고요. 영희도 하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유전 기출문제 한 10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문제도 10문제여서 시간도 길어지고 선생님 촬영하는 핸드폰도 지금 배터리가 중간중간에 다 됐다고 해서 이제 경고가 떠가지고 끄는 일도 다시 누르는 일도 있었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맞춰보고 지금 생각해 보건대 예상해 봐야 알겠지만 나머지 41번 사람의 유전까지 41번 문제하고 그리고 유전병 부분은 그 중에 일부 쉬운 것들은 굳이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은 빼놓고 하여튼 빨리빨리 찍어서 올려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도 좀 어렵고 생각할 것들이 많고 좀 긴 강의가 된 것 같은데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이게 여러분들 시청 시간을 보면 여기까지 들은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었던 친구들은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다들 끝까지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항상 하는 얘기 건강 유의하고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항상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